변상욱 대기자 왜 웃으세요? 들으시면서. 예, 시험을 9시에 치르든 8시에 치르든 시험을 10시에 치르는 것 때문에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면 글쎄 그 학생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현실적인 고민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험 다 치른 세대로서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시행을 좀 해보고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저도 그랬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2부제 수업했어요. 학교가 교실이 모자라고 맞아요, 선생님이 했어요. 모자라니까. 오전반, 오후반.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제가 맨날 오전반인데 오후에 가고 오후반인데 오전에 가고 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추에 낍니다마는 예. 뭔가 제도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편의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맞춰가야죠 사회가.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서로들 요구사항이 막 입장이 다 다르니까 좀 연구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자, 기자수첩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인 분들도 계시고 이미 출근한 분들도 계시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추석 때 여행도 좀 다녔고요. 어제 가족들하고 함께 노래방도 갔습니다만. 독도는 다녀오셨어요? 독도에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북에서 어선이 하나 떠내려왔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병사 한 명이 또 숨진 사고가 있었다고. 포도 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못 가셨군요. 갑자기 내리지 말라 그래서 아이고. 5분 전에 중지당했습니다. 결국 돌아오셔서 노래방 가셨습니까? 지방을 다니면서도 이제 거리에 붙은 프래카드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프래카드 같은 걸 유심히 읽는 게 이제 습관입니다만은 다문화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더군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행사. 어제 노래방에 갔는데도요. 노래방 책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노래들이 다 깔려 있더군요. 그래요. 예, 놀랐습니다. 국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 가정 챙기는 걸 세시풍속으로 아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안산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김포 이런 데가 크고요. 제주도 상당히 큰 행사를 했고 모든 지역단체단체가 다 했습니다. 제주도 보니까 거기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2012년 통계를 보니까 제주에서 결혼한 3,500건 결혼식 중에 390건이 다문화 가정이더군요. 10%가 넘네요, 그러면. 예, 그런 셈이죠. 제주도 전체에서 새로 결혼하는 10쌍 중 한 쌍이 다문화 가정.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2012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3만 건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혼인이 이루어진 게 약간 줄었습니다. 한참 피크는 지난 거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국제 결혼 중에서 70% 정도 되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 부부들을 본다면 여성이 주로 많으니까 보면 중국, 베트남 이렇게 나가고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가는군요. 중요한 특징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혼 건수가 다행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부나 신랑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혼 또 뭐가 줄어드냐면 연령차가 줄어듭니다. 연령차. 부부의 연령차. 부부의 연령차. 처음 결혼할 때 연령차. 그래요. 그러니까 다문화 건전화 정책이 이제 실효를 거두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 맨 처음에 다문화 가정하면 우리말이 서툴러서 걱정이었는데라고 했는데 그 걱정을 넘어서서 이들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어서 자립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좀 단계를 높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초혼일 경우 한 9살 정도 차이를 보이더군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9살 정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10.3세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9살도 좀 줄어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이차가. 그러니까 10살 이상 차이 나는 부부 비용이 한 45%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결혼을 할 경우 결혼을 할 경우 그중에 40%는 외국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아직도 농어촌에 여성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근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중에서 40%는 외국 여성과의 국제 결혼인데 이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농촌 총각하고 결혼한 것 같이 보이지만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는 거의 또 없는 거죠. 그런 얘기군요. 대개 정착한 곳은 도시가 또 대부분인 겁니다. 농촌 주변에. 그러니까 전업농하고 결혼했다기보다는 농촌 근처 도시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남성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 때문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 문제를 놓고 볼 때 농촌 문제로 볼 거냐 도시 문제로 놓고 볼 거냐. 그것도 연구 이 차이가 되는 대상이겠네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기업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구촌에서 누구에게 물건을 팔 건가라고 하면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이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저소득층 40억 이상 되는 글로벌 저소득층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구매력이 있어요. 뭘 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는데 김치 냉장고를 살까 말까 망설이게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김치 냉장고를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상품을 살 수 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맞춰만 준다면. 그래서 기업들이 추석 때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가위 행사를 하는 것도 결국 이 인구층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소비층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주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고 그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변하는 우리의 소비 패턴, 문화 패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전히 편견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색깔에 대한 편견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떨쳐내야죠.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자 수첩. 얼른 가서 마저 좀 쉬세요. 예, 어제 노래방에서 소리 질렀더니 목이 시원찮습니다만은 추석 마저 연휴 잘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변상무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